(2026년 4월 19일) 저녁 9시 43분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4월 20날, 이 방송에 나가는 4월 20날 저녁에 미국은 대표단을 파키스탄에 보낸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합의안을 받지 않으면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란에서는 대표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이란도 대표단 보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란의 핵 권리 행사를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무슨 범죄 때문에 안 되는지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도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한 것이 이란 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뭔가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핵을 쥐고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가만히 있고 그 괴뢰 정권인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는 이란 대표가 나온다면은 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슬람마바드 2차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뭘 볼 것이냐 할 걸 제가 좀 설명을 미리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유심히 봐야 될 건요, 미국 대표단은 뭐 늘 하던 대로 할 테니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이란 대표단이 이슬람마바드에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봐야 돼요. 즉, 이란 상공에서 이들이 탄 비행기가 올 겁니다. 100% 여객기로 옵니다. 지난번에도 여객기만 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미국이 이란 공군기를 다 때려잡아서 이란에선 뜰 수 있는 거는 민항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헤란에서 민항기가 떴을 때 이스라엘이 그 민항기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이 전투기들이 붙어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으면 요격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란 공군기가 이란 영공에서 자기네 대표단 탄 비행기를 호위해 주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눈치 빠른 미국 언론 중에서는 몇 군데가 보도할 겁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영토로 들어오면 즉각 파키스탄 공군이 호위하니까 뭐 그때부터는 쏘쏘한 거고, 그 다음에 회담이 끝나고 돌아갈 때 파키스탄 공군이 파키스탄 이란 국경까지만 호위해 주는지 아니면 테헤란까지 호위해 주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란 대표단이 올 때 파키스탄 공군이 테헤란까지 날아가서 호위해 올지도 몰라요. 이걸 보게 되면 이란이 공군력이 제로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후티라고 하는 예멘 반군이 바브엘 만데우만 봉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나오는 홍해에서 나오는 초크 포인트를 막겠다 그랬는데 이거 뻥입니다. 왜 뻥이냐? 예멘이라는 나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반도 남쪽에 있죠. 이 후티 반군은 그 영토에서 북쪽에 주로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바브엘 만데반 쪽에는 거기도 원래 정부가 있어요. 근데 반군이 일어나서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데 수도가 북쪽에 있는데 수도를 반군이 차지했어요. 정부군은 힘이 약한 상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브엘 만데우만을 후티가 위협하기 어려운데 걔네 세력이 이 인도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안으로 쭉 해서 바브엘 만데우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봉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티 세력이 지금까지 어떻게 무기를 받았느냐? 이란의 영토가 호르무즈 해역 바깥으로 파키스탄 쪽으로 좀 나와 있죠. 그쪽에서 배가 무기를 싣고 이 인도양을 쭉 나와가지고 오만을 우회해가지고 제공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이란을 완전 해상 봉쇄해버렸잖아요. 그럼 후티로 보내려고 하는 무기 실은 배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후티는 남쪽에는 예멘 정부군, 그 다음에 서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는 오만이 있어요. 다 적입니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란이 육로로 무기를 공급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양 루트를
지금 미국이 해상봉쇄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이 얘네들이 어떻게 홍해를 바브엘 만데우만을 봉쇄하겠다 그러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있는 무기는 갖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떨어지고 나면은 정부군은 물론이고 GCC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란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무기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란 북쪽에 카스피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호수인데 바다가 있죠. 이 이란은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중간에 있어갖고 국경을 맞대지 않고 또 이쪽으로는 뭐 스탄 나라 있죠. 타지키스탄인가 뭐 우즈베키스탄 탄탄나라들이 있어서 바로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데 카스피해를 통해서는 서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이 이란제입니다. 이란제. 오토바이 엔진, 2통 엔진을 넣은 샤헤드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바로 그 이란에 공장이 있는데 그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가 그걸 사용했던 겁니다. 때문에 이제 거꾸로 러시아가 카스피해 루트로 이란에 무기를 줄 수는 있어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쉽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한때 붙잡혀서 오히려 무기를 수입하는 입장이잖아요. 북한에서 수입하고 이란에서 수입하고. 그래서 이란은 현실적으로 무기를 지금 도입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뭐 중국에서 비행기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대 가봐야 그 큰 전력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되게 어렵다. 그리고 홍해를 봉쇄한다. 바브엘 만데문을 봉쇄한다. 봉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날 만나갖고 21날 하는 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2주간의 시스파이어가 끝나니까 미국은 트럼프는 아마 이번에 말한 대로 할 것 같아요.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할 것. 근데 지금 아주 기사를 유의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작전을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하고 있잖아요. 중부군 사령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총참모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란도 지금 즉각적으로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렬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대표단이 돌아가는 것부터 이스라엘이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 공군이 테헤란까지 호위를 해주지 않겠나 싶은데 뭐 도착하기도 전에 이란의 발전소, 다리, 이란 국민들은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적인 파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박아 두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끼욱끼욱 죽어가잖아요. 그럼 이 후티도 이제 이란이 후원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란이 힘이 없으면 힘 못 쓰거든. 그러면 예멘 정부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GCC 국가들이 이걸 칠 수도 있죠. 이란은 천천히 냅두고 그렇게 정리가 돼 가면서 이란은 좀 더 고려시킨 다음에 또 회담을 하자. 핵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럼 또 한 번 또 때리고 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란 정부 대표단은 맨날 괴뢰처럼 꼭다시처럼 나왔다가 허겁지겁 쫓겨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이제 그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해야만 이란 내에서 레볼루션이 날 여지가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순서대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대표단이 올 때 어느 나라 공군이 호위해 주는지 그 다음에 후티가 정말로 바브엘 만데우만을 봉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이란 해군 같고요. 뭐 타닥타닥 사격을 한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잘 못해요. 오만 쪽으로 붙은 배들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뻥입니다. 뻥. 근데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 민주혁명이 나야 되는데 아직은 일으킬 세력이 없죠. 지난번 이제 민생것 때문에 시민들이 봉기했다가 아직은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그러니까 제가 혁명수비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이 대한민국도 인민군 조선노동당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바보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협상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북한을 붕괴시키지 못해요. 이란 대표단 어떻게 오는지 그다음에 후티가 과연 막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2차 미국과 이란 협상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이 하는 2차 협상이 잘 안 되면은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바로 미국으로 망명하거나 파키스탄으로 망명을 할 수도.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이란 대표단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압박은 피할 수 없고 성과는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망명하는 거죠. 그 전에 미국하고 이라크가 전쟁할 때도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가 미국 비난에 앞장서다가 미국 공격이 입박하니까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혹시 이번 협상에서 망명하지 않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